사람과의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니라. 처음 만날 때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반갑고 기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서로의 본심이 드러나고 기대와 다름이 생겨날 때 관계는 균열을 맞게 된다. 그 균열이 작은 틈새로 남아 조용히 메워지기도 하나, 때로는 더 크게 벌어져서 결국은 헤어짐이나 결별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삶을 살아가며 인연의 시작을 아는 것만큼 그 끝을 아는 것도 또한 지혜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만남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나 이별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꺼려한다. 만나고 웃을 때는 즐겁지만 정리하고 떠날 때는 마음이 무겁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생이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때가 되면 합쳐지기도 하고 또 흩어지기도 한다. 억지로 붙잡는다고 하여 강물이 거슬러 오르지 않는 법이다. 그러므로 관계의 정리는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한 과정이니라. 허나 문제는 떠나는 길목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다. 떠남은 본래 고통스럽기에 쉽게 감정에 휘둘리게 된다. 원망의 말이 입술에 맴돌고 험담의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른다. 또한 차갑게 돌아서는 순간 속으로는 다 잡고 싶다는 미련이 불쑥 올라오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별의 길은 단순히 발걸음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 싸우는 일이기도 하다. 옛사람들은 말하길 이별에도 도가 있다고 하였다. 떠나되 품위를 잃지 않고 정리하되 덕을 잃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는 상대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위함이다. 한때 마음을 주고받았던 이와 헤어지며 남기는 마지막 흔적이 바로 자신의 품격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끝맺음을 그르친 사람은 오래도록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며 살아가고, 반대로 단호하면서도 맑게 정리한 이는 시간이 흘러도 당당히 지한 나를 돌아볼 수 있다. 관계를 정리할 때 하지 말아야 할 덕목은 분명하다. 첫째는 공개적으로 상대를 헐뜯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과거의 선한 기억까지 부정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감정에 휘둘려 폭발하거나 보복하지 않는 것이며, 넷째는 미련을 핑계로 이유 없는 연락을 이어가지 않는 것이다. 이 네 가지는 마치 이별의 네 가지 경계선과 같아서 이를 넘어서면 자신도 상처 입고 상대도 더 깊이 다치게 된다. 오늘은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관계를 정리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누군가와의 인연을 맺고 풀어내는 모든 길에서 그대의 걸음이 후회 없이 당당하고 맑게 이어지길 바라는 바이다. 상대를 공개적으로 헐뜯지 말 것. 관계를 정리하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상대를 공개적으로 헐뜯는 일이니라. 많은 이들이 헤어짐의 순간에 억눌렸던 감정을 쏟아내며 상대의 허물과 잘못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나, 이는 결코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다. 사람의 말은 한번 세상에 퍼져나가면 다시 거두어들일 수 없고, 남의 귀에 박힌 험담은 마치 독처럼 퍼져나가며 그 독은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나의 인격을 해치게 된다. 한때 함께 웃고 함께 걸었던 이라면 그 끝이 어떠하든 최소한의 예는 지켜야 한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의 삶을 조롱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 품이 없는 사람임을 알리는 꼴이 된다. 남을 낮추어야 내가 올라가는 듯 보이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 상대를 헐뜯는 순간 청중은 그 사람의 잘못보다 헐뜯는 이의 인격을 더 먼저 판단하게 된다. 그러므로 마지막 자리에 남겨야 할 것은 모진 말이 아니라 차라리 침묵과 절제다. 예를 들어 부부가 오랜 세월 끝에 이혼을 하였다고 하자 서로가 감정에 휘말려 상대의 허물을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 앞에서 떠들어대면 잠시 후련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저 부부가 어떤 잘못으로 갈라섰는가 보다 왜 저토록 서로를 욕하는가에 주목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은 그와 저와 모두 어른답지 못하다 하고 평하게 된다. 욕설은 나의 분노를 풀어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더 작게 만든다. 그러므로 혀를 다스려야 하느니라. 또한 직장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오랜 동료와 다투어 그만두는 자리에 상대의 부족함과 잘못을 떠벌리고 다니면 그 소문은 언뜻 나에게 유리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곧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은 언젠가 우리 사이에서도 저렇게 나를 욕하겠구나.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나와 다시 일하고자 하는 이가 사라진다. 결국 남을 헐뜯는 말은
그 순간에는 상대를 깎아내리지만 긴 세월을 두고 보면 나 자신의 길을 좁히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옛사람들은 말하기를 침묵은 금이라 하였다. 그 말은 단순히 입을 닫으라는 뜻이 아니라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한 말이라는 뜻이다. 이별의 순간에 차갑게 등을 돌리고 조용히 떠나는 사람들은 무정하다 하지 않고 오히려 단호하다 평가한다. 그러나 끝없이 험담을 늘어놓는 이는 마음이 불안하여 스스로를 정당화하려 애쓴다 생각할 뿐이다. 침묵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여 절제는 나를 높여주는 칼날이다. 혹자는 말하리라 그가 나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내가 왜 침묵해야 하는가.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를 괴롭힌 이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택해야 할 길은 다름 아닌 절제와 품이다. 상대가 험담을 하였을지라도 내가 거기에 같은 방식으로 응수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오히려 나의 도량과 품격을 크게 여긴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이며 진정한 단절이다. 사람의 마음은 갈등 앞에서 불타오르나 지혜로운 이는 그 불길에 기름을 붓지 않고 물을 끼얹는다. 남을 헐뜯는 말은 기름이요. 침묵은 물이니라. 관계를 정리하는 길목에서 물을 선택하는 자는 불길을 끄고 차분히 떠나며 이후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기름을 뿌린 자는 불길에 스스로도 타고 만다. 그러므로 그대가 이별을 앞두었다면 기억하라. 상대를 공개적으로 헐뜯지 말라. 그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할수록 나의 마음도 맑아지고 나의 이름도 깨끗해진다. 한때의 분노를 씻어내기 위해 남을 욕하는 것은 결국 자기 영혼에 더러운 얼룩을 남기는 것과 같다. 차라리 묵묵히 걸음을 돌리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라. 이것이야말로 관계의 마지막에 지켜야 할 첫 번째 덕목이다. 과거의 선한 기억까지 부정하지 말 것. 사람의 마음은 이별의 순간에 쉽게 흔들리며 감정은 종종 과거마저 왜곡하니라. 좋았던 날들을 잊고 오직 상처와 분노만 남겨두려 한다. 그러나 인연이란 어느 한쪽만 검게 물든 것이 아니며 반드시 빛과 그림자가 함께한다. 과거의 선한 기억을 통째로 부정하는 태도는 스스로의 삶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일과 다르지 않다. 한때는 웃고 울며 함께 길을 걸었던 이라면 분명 그 안에는 기쁨도 있었을 것이요. 따뜻한 순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결별의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라며 선한 기억까지 짓밟아버리면 그 시간 속에 있었던 나 자신도 결국 부정하게 된다. 나는 왜 그런 사람을 만났는가 하며 자책과 후회로 스스로를 괴롭히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상처는 2배가 되고 인생의 한 장면은 쓰라린 흑역사로만 남는다. 예컨대 오래도록 사귄 친구와의 인연을 돌이켜보자. 함께 공부하며 서로 격려했던 기억도 있고 힘들 때 곁을 지켜주던 날도 있었을 터이다. 허나 다툼과 오해로 결국 결별할 수 있다. 이때 어떤 이는 그 모든 기억을 내던지고 처음부터 위선자였다고 단정한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순간 자신이 웃고 감사했던 지난날까지 거짓이 되어버린다. 결국 상처는 관계의 끝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지워버리는 어리석음에서 오는 것이다. 부부관계도 또한 그러하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끝에 갈라서는 이들이 있다. 허나 그 긴 시간 속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함께 식탁을 나누며 소소한 행복을 만들었던 기억이 어찌 모두 허상이겠는가. 만일 그 순간들마저 모두 부정한다면 자녀 또한 허상에서 태어난 셈이 되고 그간의 모든 나날이 공허한 연극이 되고 만다. 선한 기억은 비록 관계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삶의 일부로 남아있으며 그것은 허망한 것이 아니라 분명 나의 생을 이루는 진실이었다. 과거의 좋은 기억을 인정하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만이 아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치유이기도 하다. 사람의 마음은 상처를 입으면 방어하려 하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검게 치해버리려 한다. 하지만 상처를 마주하는 용기는 선한 기억을 지우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그때의 웃음은 진심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길이 달라졌을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후회가 아닌 성숙을 얻는다. 옛사람들은 말하기를 인연에는 시절 인연이 있다고 하였다. 시절 인연이란 때가 맞아야 맺어지고 때가 지나면 흩어진다는 뜻이다. 봄이 되어 꽃이 피었다가 가을이 오면 저절로 지는 것과 같다. 꽃이 시들었다고 하여 봄날의 화사함까지 부정하지 않듯 관계가 끝났다고 하여 그간의 따뜻함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 기억을 감사히 여기며 다음 길을 향하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다. 또한 기억을 모두 부정하는 이는 새로운 인연을 맺을 때도 불안해진다. 마음속 깊이 언젠가 또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림자가 따라붙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한 기억을 인정하고 떠난 이는 새로운 만남 앞에서 두려움보다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 지난 인연도 내 삶을 빚어낸 한 부분임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억을 지우지 않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성장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관계의 정리에서 중요한 덕목은 과거를 올바로 정리하는 것이니라. 남은 상처를 덮기 위해 모든 것을 검게 만들지 말고 기쁨과 감사의 순간만은 조용히 가슴에 간직하라. 그것이 그대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앞으로의 인연에도 힘이 될 것이다. 이별이 쓰라린 이유는 행복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미움보다 감사로 떠날 수 있다. 결국 과거의 선한 기억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이자 미래를 열어가는 열쇠다. 떠난 자리를 부정으로 채운 이는 늘 무겁게 살아가나 좋은 기억을 인정한 이는 가볍게 나아가며 새 인연을 받아들일 수 있다. 관계는 흩어졌으나 그 안에서 얻은 웃음과 따뜻함은 영원히 그대의 삶 속에 살아남을 것이니라.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보복하지 말 것. 사람이 관계를 정리할 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잘못은 감정에 휘둘려 순간적으로 폭발하거나 혹은 보복을 꾀하는 일이니라. 마음에 맺힌 분노와 억울함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즉시 쏟아내고 싶어지지만 그 순간의 행동은 결국 나 자신을 더욱 오감에는 족쇄가 된다. 분노는 불길과 같아서 잠깐은 뜨겁게 타오르며 상대를 향하지만 이내 나 자신을 삼키며 죄만 남게 한다. 예컨대 오래 사귄 친구와 심하게 다투어 관계를 끊는다고 하자 감정이 북받쳐 상대에게 온갖 모진 말을 퍼붓거나 물건을 부수며 울분을 터뜨리면 당장은 속이 시원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스스로의 그 언행이 부끄러워져 마음속 깊이 후회를 하게 된다. 차라리 차갑게 떠났으면 더 나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뒤늦게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듯 분노의 폭발은 일시적인 해방을 주는 듯 보이나 결국 두고두고 자신을 괴롭히는 족쇄가 된다. 보복 또한 마찬가지다. 관계가 끝난 후 상대에게 상처를 주려는 마음은 순간에 통쾌함을 줄 수 있으나 결국 내 인생을 어둡게 만드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전 애인을 험담하며 그 사람의 평판을 무너뜨리거나 직장에서 갈라선 동료를 불리하게 만들려 애쓰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그 길은 길게 보면 자신을 해치는 길이다. 사람들은 상대의 잘못보다 오히려 보복하려는 자의 마음을 먼저 본다. 저 사람은 언제든 원한을 품고 해코지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두려워한다. 결국 보복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립시키는 칼날이 된다. 옛 성현들은 말하길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진정 강한 자라 하였다. 칼을 휘두르는 힘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더 크다는 뜻이다. 감정에 폭발하여 큰 소리를 치는 이는 강한 듯 보이나 실은 가장 약한 자여 억울함을 보복으로 풀려는 이는 정의로운 듯 보이나 실은 가장 비겁한 자다. 반면 감정을 삼키고 절제하는 이는 약한 듯 보이나 그 속에 깊은 힘이 있다. 절제가 곧 강함이니라. 가정에서도 이 교훈은 크다. 부모가 이혼을 앞두고 감정에 폭발하여 자녀 앞에서 서로 욕하고 다투는 경우가 있다. 그 순간의 분노는 자신을 풀어내지만 아이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자녀는 부모가 서로에게 퍼부은 모진 말을 그대로 가슴에 새기며 자라게 된다. 결국 그 폭발은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이를 다치게 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부모는 끝내 감정을 절제하며 자녀 앞에서는 품위를 지키려 애쓴다. 이것이 참된 어른의 태도다. 또한 사회적 관계에서도 감정 폭발은 나를 작게 만든다. 직장에서 갈등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사직하는 자는 스스로를 정당화했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본 이들은 저 사람은 위기 앞에서 냉정을 잃는구나 하고 판단한다. 반대로 분노를 삼키며 단호히 퇴장한 이는 오히려 신뢰를 얻는다. 냉정을 지킨 이의 뒷모습에서 사람들은 강함과 품위를 본다. 보복의 유혹은 특히 이별 후에
크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상대를 다치게 하는 일에 내 시간을 쏟아붓는 것은 결국 그 사람에게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는 보복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미련과 분노가 사라진 자만이 당당히 떠날 수 있다. 그러므로 보복을 선택하는 순간 이미 나는 자유를 잃는 것이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자는 결국 자신을 잃는다. 그러나 분노를 다스린 자는 비로소 자신을 얻는다. 관계를 정리하는 길에서 감정의 폭발이나 보복은 당장은 시원할 수 있어도 결코 지혜로운 마무리가 아니다. 차라리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떠나며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것이 가장 강한 복수이자 가장 큰 승리다. 그러므로 그대가 관계의 끝자리에 섰을 때 반드시 기억하라. 감정에 폭발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라. 그대의 분노는 그대의 힘을 앗아가고 그대의 보복은 그대의 길을 좁히느니라. 참된 강함은 차갑고 조용한 퇴장에서 드러나며 그 품위가 그대의 앞날을 지켜줄 것이다. 미련을 핑계로 이유 없는 연락을 이어가지 말 것. 관계를 정리한다 하면서도 가장 흔히 빠지는 함정은 미련을 붙잡아 이유 없는 연락을 이어가는 일이니라. 마음은 이미 떠나야 함을 알면서도 손은 메시지를 보내고 입은 전화를 찾는다. 이는 떠나고자 하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양날의 길로 결국 자신을 더 아프게 하고 상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 사람의 마음은 본디 습관을 따르니 오래도록 이어온 관계는 하루아침에 지워지지 않는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문득 그 사람에게 전하던 인사가 떠오르고 길을 걷다 보면 함께 나눈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리하여 무심한 듯 연락을 이어가고 싶어진다. 그러나 그때의 연락은 진심으로 이어가기 위함이 아니오. 그저 내 마음의 빈자리를 달래기 위함일 뿐이다. 이러한 연락은 결국 나도 다치고 상대도 다치게 하니라. 예컨대 연인과의 이별 후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 있다. 처음에는 단호히 끝내겠노라 다짐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잘 지내냐는 짧은 문자를 보내고 만다. 그 한마디가 단순한 안부라 여기겠지만 사실은 미련이 만든 달이다. 상대는 그 문자를 받고 다시 마음을 열 수도 있으나 곧 차갑게 다치기도 한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이별을 끝내지도 못하고 이어가지도 못한 채 애매한 고통 속에 머물게 된다. 이처럼 이유 없는 연락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고통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정 또한 그러하다. 오랜 친구와 갈라서기로 했으면서도 미련에 이끌려 때때로 연락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 연락은 화해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툼을 풀기 위한 것도 아니며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핑계일 때가 많다. 그럴수록 관계는 정리되지 않고 불편한 애매함만 더해진다. 상대도 자유롭지 못하고 나 또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결국 가장 어리석은 이별은 떠난 뒤에도 계속 붙잡는 것이다. 옛사람들은 말하길 집을 떠난 이는 뒤돌아보지 말라 하였다. 뒤돌아보는 순간 걸음은 더뎌지고 마음은 무너진다. 이별도 그러하다. 이미 떠나야 한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걸어가야 한다. 미련은 사람을 붙잡는 가장 강한 쇠사슬이니라.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언제까지나 과거의 감옥에 머물게 된다. 반면 단호히 끊어낸 이는 눈물은 흘릴지라도 곧 자유롭게 새 길을 걸을 수 있다. 혹자는 말할 것이다. 나는 아직 그 사람의 안부가 궁금하다. 그러나 진실은 안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허전함이 나를 흔드는 것이다. 진정한 배려는 연락하지 않는 것에 있다. 상대가 나 없이도 자기 길을 걸어가도록 두는 것이 곧 존중이요. 나 또한 내 삶을 걸어가는 것이 지혜다. 이유 없는 연락은 배려가 아니라 집착이다. 배려는 보내줌에 있고 집착은 붙잡음에 있다. 관계를 정리한 뒤에도 다시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 연락이 상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한 것인가? 만약 후자라면 멈추어야 한다.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 자기 위안일 뿐이다. 사람의 성숙은 자기 외로움을 홀로 감당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연락을 삼가는 것은 단순히 상대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단련하는 길이 된다. 미련은 누구에게나 남는다. 그러나 미련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곧 지혜다. 아직 미련이 남았다면 그것을 글로 써서 흘려보내거나 홀로 사색하며 소화해야 한다. 상대를 붙잡아 해소하려 하면
결국 또 다른 상처를 남긴다. 이별의 길은 단호함으로만 맑게 마무리된다. 그러므로 관계를 정리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미련을 핑계로 이유 없는 연락을 이어가는 일이다. 그대가 진정 자유롭고 당당하게 새 삶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연락을 끊고 마음을 정리하라. 남은 빈자리는 시간이 채워줄 것이며 그 자리는 곧 새로운 인연으로 메워질 것이다. 떠나야 할 인연은 단호히 보내주고 다가올 인연은 겸허히 맞이하라. 이것이 관계를 정리하는 네 번째 덕목이다. 첫째는 상대를 공개적으로 헐뜯지 말 것이라 하였다. 남을 욕하는 말은 결국 나를 욕되게 만드는 부메랑이 되며 침묵과 절제가야말로 품위를 지켜주는 가장 강한 무기이니라. 둘째는 과거의 선한 기억까지 부정하지 말 것이라 하였다. 관계가 끝났다고 하여 함께했던 모든 웃음과 기쁨까지 거짓으로 만드는 것은 스스로의 삶을 지우는 어리석음이다. 그 기억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로 떠날 수 있다. 셋째는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보복하지 말 것이라 하였다. 분노는 불길과 같아 나를 삼키며 보복은 칼날과 같아 나를 고립시킨다. 진정 강한 이는 감정을 다스리는 자여 보복하지 않는 자다. 넷째는 미련을 핑계로 이유 없는 연락을 이어가지 말 것이라 하였다. 집착의 끈을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과거에 묶여 새로운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 진정한 배려는 연락하지 않는 데 있으며 진정한 자유는 단호함에 있다. 이 네 가지를 지켜낼 수 있다면 우리는 관계의 끝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다. 떠나가는 길목에서 남기는 말과 행동이 결국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되며 그 기억이 다시 나의 품격을 증명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별의 순간은 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순간이기도 하다. 품위를 지키며 관계를 정리한 자는 시간이 지나도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길을 밝히는 빛을 얻는다. 삶이란 끝없는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니라. 때로는 억지로라도 웃으며 만나야 하고 때로는 눈물로라도 떠나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만남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듯 떠남에서도 배워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곧 끝맺음의 지혜다. 끝맺음을 지혜롭게 한 이는 어떤 인연이든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작과 끝을 모두 품위 있게 맞을 수 있기에 인생을 당당히 걸어간다. 그러므로 그대가 지금 누군가와 관계를 정리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오늘 나눈 네 가지를 깊이 새겨야 한다. 헐뜯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폭발하지 말고, 이유 없는 연락을 이어가지 말라. 그렇게만 해도 그대의 떠남은 후회가 아닌 성숙이 될 것이다. 비록 눈물이 흐를지라도 그 눈물은 부끄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성장의 눈물이 될 것이다. 끝으로 기억하라. 관계의 마지막에 남기는 말과 태도가 그대의 품격을 결정짓는다. 떠남이 곧 무너짐이 아니라 떠남이 곧 세움이 되도록 하라.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대를 존중하며 그대 자신도 지난 날을 부끄럽지 않게 돌아볼 수 있으리라.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어 그대의 인연이 어떠하든 맑고 당당히 걸어가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율곡이의 지혜 약방은 언제나 그대의 걸음을 응원할 것이니라. 구독과 좋아요는 이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된다. 함께 지혜를 나누며 삶의 길을 밝혀가기를 바란다.